자, 이번 시간에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열기를 봅시다. 자, 생각열기를 보면 농부가 둘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올해는 무엇을 심어볼까라고 해서 상추와 토마토를 심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가로가 2, 그 다음에 가로가 2이고 여기 뭐야 세로가 A 미터인 밭에다가는 상추를 심고 옆에는 가로가 3, 세로가 A인 그 밭에다가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럴 때 두 직사각형 모양의 두 밭의 넓이의 합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쪽 부분이 A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부분도 A 미터가 되겠다 그죠? 가로의 길이가. 그러므로 여기 이 상추밭의 넓이는 2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2A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색깔 다른 걸로. 자, 이쪽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은 가로가 3, 세로가 A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A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전체 뭐라고 했습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두 밭의 넓이의 합. 그러므로 2A와 3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2A 더하기 3A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위의 생각열기에서 두 밭의 넓이의 합을 식으로 나타내면 2A 더하기 3A 미터 제곱미터이다. 이때 다항식 2A 플러스 3A에서 2A와 3A처럼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자, 동류항의 정의가 나왔다 그죠? 자, 동류항을 뭐라고 하느냐? 문자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한다. 그런 항을 우린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한자말 그대로입니다. 여기 유자는 종류, 그 다음에 동자는 같은,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수학에서 같은 종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상수항 같은 경우 봅시다. 상수항 같은 경우는 문자가 없죠. 그죠? 차수도 모두 다 없다 맞죠?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수항은 모두 동류항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동류항끼리의 덧셈 뺄셈은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5 곱하기 x, 즉 5x 더하기 2x라는 것은 x와 x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어 주면 5 더하기 2는 7이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5x-2x 같은 경우에 다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x를 이쪽으로 묶어내면 5 빼기 2가 돼서 3x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항식에서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다항식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됩니다.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 밑에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류항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다 그죠?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가 x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문자가 없다 그죠? 따라서 3x와 6은 플러스 6은 동류항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x하고 마이너스 4x를 보니까는 문자도 같고 차수도 1차로서 같다 그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4x와 3x는 서로 동류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6이라는 것은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당연히 상수항끼리 동류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플러스 6과 마이너스 4의 자리를 바꿨다 그죠? 바꿀 수 있죠. 왜 그렇죠? 덧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따라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 두 x를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동류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x를 우리는 x라고 표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올라보세요. 5x와 2x 동류항이 남았죠. 이 동류항끼리 문자를 포함하는 이 동류항끼리를 계산하려면 숫자만 더하면 된다. 문자는 변화 없이. 그렇다, 그죠? 자, 이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괄호를 푼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 계산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괄호를 푼 다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죠? 자, 괄호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줄 거냐와 관련된 문제. 괄호를 푸는 방법은 뭐였죠?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으나 대부분 거의 한 99%는 이 괄호를 푸는 작업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괄호가 있다면 우리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괄호를 풀어준 다음에, 그런 괄호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준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앞에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해주면 된다라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면 3x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괄호 앞에 괄호를 풀어줘야 되겠죠. 괄호를 풀어주는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준다, 그죠? 그런데 요 3x-1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1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가. 따라서 여기 이 1을 이렇게 곱해준다 이런 얘기다, 그죠? 이렇게 곱해준다 라는 거다,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수하고 1차식하고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기 때문에 숫자끼리 곱하면 된다, 그죠? 숫자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되고 숫자끼리 곱하거나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3x는 3x가 될 거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요거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더하기 1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x가 되겠죠? 1 곱하기 5를 하면 5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동류항은 어떤 게 됩니까? 여기 2x하고 3x가 동류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여기 플러스 5가 동류항이 되겠다, 맞죠? 자, 그렇다면 동류항끼리 모았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숫자끼리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x와 2x를 더하면 5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5를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옆에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거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 생략이 되어 있고 여기도 1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곱하면 2a, 그럼 이렇게 곱하면 9, 그 다음 여기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다, 그죠? 동류항끼리 5a 플러스 9 플러스 1 그리고 3a 플러스 10.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했다, 그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는 덧셈 뺄셈을 동류항끼리만 한다라는 거다, 그죠? 근데 그럼 동류항끼리 어떻게 계산하느냐? 동류항이 있다면 그 숫자만 개수끼리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동류항의 정의가 뭐였죠? 동류항의 정의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그것을 동류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은 항, 특히 상수항은 동류항이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